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봉보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정치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원더풀 월드 서정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노동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차비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픈 데를 찌르시네. 출연료 2만 원 받고. 자, 영업 비밀 노출하지 마시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질문 요걸로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4글자로 간결하게 평가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 성과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정욱 변호사 먼저. 뭐 제가 이제 방송 중이라가 일어설 수는 없고요. 마음은 이제 일어서서 기립해서 박수를 한번 치주고 싶습니다. 미국도 이게 26번 기립 박수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국빈 방문요 워싱턴 선언 비판하는 데는 이제 딱 제가 찾아본 데는 딱 3군데서 비판해요. 하나는 이제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민주당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이해가 돼요. 왜? 이번에 워낙 워싱턴 선언이 강력하게 우리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북한한테는 이게 적대적이니까 북한이 반발하고 중국이 반발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반발합니까?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왜 외교 성과를 폄하하고 뒤에서 헐뜯고 그렇게 합니까? 북한하고 중국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잘한 건 이게 기립박 좀 치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지 이게 계속 헐뜯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은 기립박수를 치고 싶다. 저도 방송에 어쩔 수 없이 누워서 박수를 치고 싶네요. 누워서. 네. 무슨 기립박수예요 지금. 지금 뭐 헐뜯는 게 아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핵무장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핵무장이 필요하면 하고 핵도 갖다 놓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다 포기했습니다. NPT 계속 있어야 된다. 핵 개발 전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럼 미국이 다 알아서 한다. 모든 결정권은 미국한테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태호 차장이 이제 그냥 수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제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일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NSC 미국 NSC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핵을 공유할 개념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얻어온 거죠? 한미 간에 공고한 공고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간 게 없어요. 회의체 하나 만든 것밖에 뭐가 더 있냐고요. 경제 문제도 그래요. 경제 문제 우리가 얻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SK 현대 이런 그 기업 총수들 데려가서 거기에 공장 지어준다 말한 거 빼고 우리가 얻어온 게 뭐 있는데요? 반도체, IRA 대체 뭘 얻어왔어요? 네, 성과가 없어요. 두 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기립박수를 치고 싶다. 최진봉 교수는 박수는 쳐주겠는데 누워서 치고 싶다. 찬반이 아주 극명히 갈리는데요. 자, 그리고 미국에 너무 밀착한다. 이 다자 외교가 너무 미국 위주로 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이거 미국에 밀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하지 말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혈맹처럼 동맹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형태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든 외교하는 거든 외교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다자 간의 균형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걸 더 많이 얻어내는 게 외교의 성과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밀접하고 다른 데는 완전히 그냥 등한시해버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부분들 왜 고려 안 하고 이런 비판이 있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외교의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한미일 노선 있고 저쪽에 북중러 노선 이렇게 신냉전으로 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우리가 여기 모든 사람, 중국하고도 똑같이 잘 지내고 러시아 똑같이 잘 지내고 북한도 똑같이 미국도 일본 이런 게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 외교에서는 적과 동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게 주된 친구는 미국, 일본이고 물론 이게 이유 없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척질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이게 주석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우방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외교의 축은 한미일 동맹 이게 바로 이게 주춧돌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에 너무 밀착한다. 이거는 이게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과 동지라고 나누는 게 아니 외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이 혈맹이라고 하지만 100% 자기의 이익과 합당하지 않는데 우리를 계속 보호해 줄 것 같으세요? 이번에 IRA법도 그래요. 다른 나라 동일하게 취급해요. 우리는 그렇게 매달릴지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는 또 계속해요. 경제관계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외교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뭐 싸우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균형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를 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미국과의 혈맹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과 뭐 동지 이런 개념으로 나눌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는 함께하고 또 아니면 반대하고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 요렇게 또 규정을 했다가 미국에서 이게 즉각 좀 전에 최진봉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이걸 즉각 부인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익 변호사님. 아니 미국 핵은요. 누구나 상식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가방하고요.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만 버튼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핵 사용은 이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태호 처장이 사실상 디팩토 사실상의 핵 공유다. 그만큼 이게 서로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거죠. 이 사실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걸 뭐 부풀리다 안 부풀리다 이 자체가 이게 웃기는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최진봉 교수님은 뭐 싸우자는 겁니까? 외교가 이렇게 말하지만 외교라는 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외교는 싸우는 거예요. 외교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외교입니다. 외교하고 전쟁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의 편을 먹게 되면 다른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또 하나 지금 얘기했듯이 김태호 처장의 사실적인 공유라고요? 공유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면 뭘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공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유가 지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미국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런 나토에 있는 핵 공유는요. 5개 곳에 있는데 거기는 미국과 거기가 협의해서 해요. 우리는 지금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협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뭐 최종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건의는 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나토의 핵 공유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중국 언론에서 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 맞받아쳤는데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가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북중러 경고 무시하면 그 말이 이제 지금 현재 핵 공유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복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서 4월 26일 한국 정부가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머리를 숙였다라는 칼럼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관영 매체인데요. 한국, 미국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워져. 한국은 미국의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율성을 상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타국이 다른 나라가 우려를 가질 상황이 아니다. 워싱턴 선언 우려되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얘기를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물론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다만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중러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는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다음에 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 세계 수출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 그런 선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한미일이 결국에는 전에 우리가 했던 육자 회담 비핵화 회담 멤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반씩 이제 나눠지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하고 우리가 가장 교역국인데 중국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위협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손석희 변호사님 이상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 중국이 반발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만을 갖다가 힘으로 현상 변경하는 걸 반대한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해도 이게 국내 문제니까 내정 불간섭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대만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뭐 오니 많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만 문제 때문에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서 변호사께 좀 답변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요. 핵심 중국과의 경제 문제가 어떻게 우려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국 문재인 대통령 때 중국한데 사드도 우리가 삼불 정책 하겠다. 사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엄청나게 우리가 자극 안 하려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중국의 저자세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으로 롯데그룹도 엄청난 이게 손해를 보고 철수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가 약하게 놓으면 더 밟습니다. 이게 바로 전랑 외교입니다. 그 이리처럼. 근데 상대가 베트남처럼 세게 나가면 중국이 꼬리를 내려요. 예를 들어 남중국에 중국 배가 오면 베트남을 갖다 박아버립니다. 옛날에 중국이 베트남 침략했다가 패퇴한 적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중국도 우리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하지 우리가 이게 중국 무역 보복이 겁이 나가 꼬리 내리고 이게 완전히 쑥은다 해서 중국이 봐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제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더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게 WTO도 제소하고 중국이 부당하게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중국도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를 대한다고 봅니다. 아니 사드는요 문재인 정부 때 배치하고 설치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모르세요? 박근혜 정부 때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사드 완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삼불 정책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한한정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죠? 균형적인 외교를 하려고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니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해는 이 눈에는 이 이렇게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외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시작하면요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봐야 돼요. 당장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 분야가 뭐 거의 거덜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미국의 반도체법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같은 경우 2020년에 중국 인텔 반도체 공장을 인수해서 11조 원 투자를 했지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게 되면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게 철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반도체법 관련해서 투자의 성과를 못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요. 그 배터리 관련돼서 미국의 공장 짓는데 우리나라 기업하고 안 한다고 하고 중국 기업하고 또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열심히 뭐 호소하고 그다음에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하고 손을 내미는데 미국은 도리어 중국 회사하고 합작해서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 측과 우리가 갈등이 벌어지면 중국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4글자로 평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자화자찬 노래만 해 경제 먼저 성과 어디 이렇게 비판적인 문자 보내주신 반면에 기립박수 너무 잘했어 기다려봐 이렇게 잘했다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그 미국 예? 순방 가면서 이제 그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4월 뭐 25일 날인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민노총이 총 걸게한다. 이러니까 이제 민노총의 걸개를 막을 사람은
전 목사님밖에 더 있냐 이렇게 대통령실에 전화 왔다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가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두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전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 누가 정광훈 목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막아달라. 자기 자리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할 사람이 제가 보기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정광훈 목사님 말은 무조건 하느님 말씀처럼 믿었습니까? 정광훈 목사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99% 걸고 네. 또 이게 부적절한 건 진짜 사실을 하더라도 이걸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전 목사님은. 따라서 이게 어느 뭐로 보나 부적절하다. 근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국정농단이죠. 만약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은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했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정광훈 목사는 그러면 그걸 또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하니 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 종교인한테 전화를 해서 집회를 해달라 말하라. 집회 사주합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람들 조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동원해서 집회하고 그 집회를 통해 여론을 움직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 방해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어떻게 대통령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국정농단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광훈 목사하고 연결고리고 끊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당도 아니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끊을 필요가 없다고요? 불가근 불가원으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굳이 막 화제 오늘 방송 주제로 다룰 필요 없다 봐요. 정광훈 목사 이야기 씌워줄 필요가 없다. 예, 그걸 굳이 욕할 필요도 없고 띄워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거 똑같은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지 민주당이 더 탐사가 가짜뉴스만 하니까 더 탐사 문 닫아 고발합니까? 민노총이 불법하니까 민노총 막 공격합니까? 이 민주당 좌파나 진보는 자기 반대 진영만 공격하지 총구를 자기 진영에는 안 쏩니다. 그럼 이게 정광훈 목사는 우파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게 굳이 홍준표 대표가 정광훈 목사를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게 좌파 진영에 그 말려드는 겁니다. 저는 불가근 불가근으로 무시하고 서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이렇게 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게 문제예요. 서로 이용한다잖아요. 광화문에 집회해주면 좋아하고 그거 해가지고 우파들 모아주면 좋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보고 저는 저런 태도를 한다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 가만히 있겠어요? 또 뭔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은 기사를 쓸 거고 뭐 저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그건 뭐 불가근 하고 그건 정광훈 목사는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볼 때 절대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요.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정광훈 목사가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거론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도대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제로 있는 건가 이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냥 민노총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민노총도 이게 우파의 민노총이다. 예. 민노총도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청구서가 있다, 공원이 있다, 촛불에 이렇게 청구서 요구했잖아요. 그냥 이게 제야 운동이에요. 옛날에 이게 좌파도 제야가 있고 우파도 이게 광화문 아스팔트 또 제야가 있는 거죠. 그 정도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섰잖아요. 예? 그거는 좀 김재원 최고가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파를 정광훈 목사가 천하 통일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과장이고 여러 우파 아스팔트 강성 우파 중에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게 김재원 최고하고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 징계 결정 개시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징계 개시가 됐는데 자, 이 자진 사퇴 해볼 생각은 없느냐 김재원 최고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자진 사퇴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대처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지가 평생 목표인데 자진 사퇴는 안 할 거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저는 징계는 좀 필요하다 봐요. 네.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호남이나 제주도 돌면서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예. 이후의 행태 있잖아요. 이후에 차라리 자기가 발언했으면 내 소신이다 버티든지 이것도 아니고 내 잘못했다 하면서 이게 전라도 갔다가 사과 못 받고 제주도 갔다가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해당을 끼친 거예요.
저는 이제 엄한 징계 불필요하다 봐요. 네. 필요하다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네 글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쏠림 외교, 무엇이 중요, 조급 불패, 퍼주고 옴, 중러 포기, 또 사사건건. 네. 사사건건은 트집을 너무 잡는 거 아니냐,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해서 뭐 이런 뜻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최진봉 교수님 내일 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내일 검찰에서 10시에. 소환하지 않았는데 그냥 간다.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아마 그렇게 발표해서 가지 않을까요? 근데 네. 검찰이 뭐 오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검찰은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오늘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또 추가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그리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거 사필 기정이죠. 어떻게 은폐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제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이게 바로 이제 이장패천입니다. 네? 이장패천. 이장? 장이 손바닥, 이 몸으로 손바닥으로 패 하늘을 가리는. 이게 자기는 송영길 대표는 물극 필반. 아, 그냥 우리말로 하세요. 너무 송영길 대표가 어려워. 물극 필반이 하니 아, 이장 그래가지고 시골 이장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알겠어요. 아마 이게 범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예, 쉽게 우리말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더라도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예. 자,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서 네 글자.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빈손 귀국. 잘했군 잘했어 잘했답니다. 자, 이어서 서주옥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고 투게더. 잘했어 쉬운 영어로 제가 영어 저 윤석열 대통령보다 영어 못하지만 쉬운 영어로 고 투게더. 내자 아닙니까? 함께 가자. 예, 함께 가자. 고 고트게더가 아니고 고트게더야. 알겠습니다. 예,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익 나섰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추첨했습니다. 1389 6823 두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 보내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자, 노래 시작할 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죠. 베이로 신토부리